네, 오늘도 이슈 꼼꼼하게 점검해 드릴게요.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쟁그룹 김민우 본부장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계속 힘든 분위기가 본부장님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럴 거면 청약 자금이나 넣고 기다리는 게 최선 아닌가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 때문인가요? 일단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안 좋은 이유는 뭐 그것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환불이 일어나는 21일까지 조금은 좀 관망하는 자세를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는 게 의견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후반까지는 일단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오늘 떠오른 이슈들 파헤쳐 보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 잡아보도록 할게요. 5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희망의 의미로 저희가 첫 번째는 약간 호재성 재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의 빅딜이란 이름 나오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전격 인수한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인수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 흐름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재에도 오후까지 시세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흐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아침에 기사를 보고서는 인수 금액 자체에도 좀 놀라기는 했지만은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메타버스에 있어서 투자에 진짜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꿈꾸고 있는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어쨌든 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중심축이 된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게임 관련주들에게는 분명히 호재 요인이라고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국내 게임 관련주들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워낙 이제 금리에 따라서 네. 성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유력한 두 대선 후보께서 아무래도 이제 게임에 관련해서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정책들을 좀 내고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그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P2E 게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P2E 게임인 무한돌파 삼국지가 제 모든 예상을 좀 깨고 법원에서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외마켓에서 퇴출을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관련주들에게는 좀 단기적으로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흐름들은 좀 단기간에 좀 조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애플이라던가 그다음에 메타 그다음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좀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엔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지 말고 좀 장기적인 흐름,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보시고서는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가장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관이 있는 뭐 이노뎁이라든가 아니면 블리자드 유통권을 가지고 있는 손오공 뭐 이런 종목들이 튀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직접적으로 지금 실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파르게 오르는 쪽 말고 메타버스 게임 넓게는 이쪽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오공이나 한빛소프트 같이 이렇게 블리자드의 총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제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호재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노렉 같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협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 호재 요인들을 좀 분석을 하셔서 따로 분류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매수 타이밍이 요즘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바닥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 예상을 해보고 싶은 게 투자자의 마음인데 대략적으로 오늘 호재에도 좀 약한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언제쯤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을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꼭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이게 수급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 끝나고 매수 타이밍 이렇게 네네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걸까요? 그거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전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고 나는 한 2월 초중반 정도쯤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지켜봐야 되는 건 맞지만 2월 초 중반까지는 일단 관망하자 메타버스 게임에 대해서 이러한 시각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한숨 한번 쉬고 정말 카카오 그룹주가요. 사실은 이게 국민주잖아요. 네네. 민심을 얻어서 투심을 얻었고 그에 따라서 상승한 종목군인데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저도 이 이슈 꼽을 때 이 카카오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지 이렇게 배신을 하면 어쩌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진짜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딱 여기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악재가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이런 악재들이 분명히 투심에는 영향을 주기는 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오직 이런 악재들 때문에 빠졌다고 보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랑 같이 이제 좀 놓고 본다고 하면은 물론 네이버의 하락폭이 훨씬 더 적기는 합니다만은 차트 모양 자체로 놓고 본다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수급적인 요인이라던가 그다음에 금리 상승에 따른 이 성장주들의 약세 과정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성장주 중에서도 돈을 버는 성장주와 돈을 벌지 못하는 성장주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버는 성장주,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던 뭐 2015년부터 한 17, 18년도까지 좀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은 나중에 금리 상승이 오히려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랑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 기업의 확장 방식이 좀 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주 친화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주주 친화책도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김범수 의장이 개인적으로도 또 이제 그런 송사에 휘말렸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악재가 뭐 탈세까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 시장에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본부장님 말씀은 일단 보유자분들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일단은 들고 있는 게 지금 최선의 선택이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손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손절 처리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2월 초중반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신용장부를 봤더니 10만 원 선에서 엄청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카카오의 악재고 또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초가 보호해서 풀리는 구간이라서 일단 너무 불안합니다만 이런 흔들림에 있어도 2월 초중반까지는 들고 있자. 이런 조언이실까요?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2월 7일인가요? 이제 네.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그쪽으로 알고 물량의 있습니다. 보호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만약 그 보호에서 물량이 풀리게 되면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손절 처리를 만약에 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2월 7일이 된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 처리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서는 어쨌든 좀 버티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전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이게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속상한 주식인데 조금 올라올 수 있길 어쩐 호재가 나올 수 있게 좀 바라보면서 두 번째 이슈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도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장 때부터 논란이 조금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신라젠 상장 폐지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악재성 기로에 지금 서 있는 상태죠. 제약바이오주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시작해서 신라젠까지 계속 악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상폐 시즌 전까지는 이제는 당분간 접근하지 말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적으로 좀 악재 이슈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 물론 이것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대표적인 성장주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락을 조정을 받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신라젠 같은 경우 이제 상장 폐지 결정이 지금 났다고는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당장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할지 아니면 이제 그 조금 더 이렇게 연장해 줄지, 그러니까 조금 더 그 경과를 지켜봐 줄지, 그럼 보유자분들은 뭐 지금 뭐 거래가 정지돼서 하실 수 있는 건 없지만 뭐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냥 돈만 묶여 있는 상태로 계속 마음 고생만 하시는데. 지금 뭐 투자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건 저도 솔직히 딱히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코오롱 티슈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좀 보게 하는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으로 좀 기대를 해보시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슈를 제외한다면 당분간 바이오주 접근도 괜찮은 걸까요? 계속 악재가 쏟아져서 이쪽 접근에 좀 겁이 난다라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투심이 살아난다기보다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개별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압축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제약 바이오 투자하기 훨씬 더 어려워진 구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등이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빨간불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되고 그냥 기술적인 흐름만 나온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저는 상승한 게 굉장히 좀 반가오기는 했는데 뭐 물론 장 초반에 굉장히 크게 상승하긴 했지만은 일단 신라젠 상장 폐지 이 영향 자체가 거의 없이 지나갔다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좀 다행이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단기적으로 반등이 하긴 하겠지만은 이게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또 악재 요인들이 개별 종목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걸 확인을 좀 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도 관망의 자리라는 진단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보죠. 건설 섹터가 오늘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작년부터 호재성 재료는 많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움직이질 못했고 그리고 HTC 악재로 인해서 더욱더 흔들린 모습 보였거든요. 건자재까지 묶여서 조금 흔들린 모습 보였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건설주 자체는 원래는 전망이 올해 초만 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이게 올해는 간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번에 HDC 현산의 그 사태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쁜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은 계속 좀 안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규제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쨌든 건설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테고 그리고 또 건설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약에 건설사에서 좀 수익성 위주로 해서 운영을 했다고 하면은 네. 안전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시공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실적이랑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보긴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경기 민감주가 간다라는 게 한 2주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코멘트라서요. 만약 그때 경기 민감주 보고 건설주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시기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지금 시기에서는 어쨌든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 악재가 나온 그렇죠. 거고 이게 단기 악재로 그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정부에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서는 네. 혹시 가능하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가장 그 악재의 그 중심에 있었던 HT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이라서요. 오늘조차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보니까 좀 반등해주는 모습을 좀 보이기는 하던데 일단 HT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 40% 정도가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한 구간이긴 합니다. 뭐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도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해서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긴 하겠는데 이게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 나오는 게 뭐 영업 정지라던가 그다음에 건설업 등록 말소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회사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적으로 악재 영향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건설 중지가 된 것이 어디까지 갈지가 모르고 그다음에 또 복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고 또 거기다가 HDC 현산에 대한 이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굳이 그렇다면 뭐 매매 트레이딩이라고 하더라도 접근하는 거는 본부장님은 추천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 진짜 고수의 영역으로 보아서 만약에 진짜 단기 매매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기는 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추세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편하실 테니까 네. 그러신 분들, 그러니까 단기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는 분들만 진입해야 되는 선수의 영역이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호재도 약하고 악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뉴스를 좀 많이 훑어드렸는데요. 마지막은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는 쪽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긍정적이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 이게 정유주에는 긍정적이지 지수에는 긍정적이지 않아서 양날의 칼이긴 합니다만 지수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면 에너지 섹터 본부장님 대안으로 저희가 담아야 될까요? 일단은 전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러니까 유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또 유가 자체가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이것만 보시고 투자하시는 건 좀 부정적인 좀 입장이기는 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그 석유 피습이 되고 나서 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86를 돌파를 했고 또 지금 뭐 $100다, $125를 돌파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 주재 그 대사관 직원들을 좀 복귀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더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유가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은 또 이게 또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인플레를 좀 건드리게 되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각국 정부라던가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 하는 이 정책들이 조금 더 매파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것만 보시고서는 이 정유주를 담으시기보다는 조금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종목이 너무 강하다고 하더라도 지수 흐름을 이길 수 없으니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 이슈 저희가 쭉 훑어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어디서 오늘 원픽 제시해 주실까요? 예, 오늘은 그 블리자드 인수 첫 번째에서요. 네네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메타버스 아니면 뭐 게임 이쪽일까요? 예,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예, 제가 갖고 온 종목 이제 MBT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업체인데 세컨서울이라는 것 네. 서비스가 굉장히 좀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이게 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갖고 나왔고 목표가는 33,0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한 23,000원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급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2월 중순 이후에 좀 매수 영역을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MBT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셔도 상관없는 게 워낙 네. 좀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보다는 호재 요인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T까지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올제인그룹 김민우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